이어서 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이 종목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에 변동이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테슬라하고 인연이 있는 LNF, 그리고 오랜만에 메디톡스 보고요. 목표가 하향 조정된 종목은 게임회사 펄어비스, 그리고 한온시스템, NHN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LNF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종목인데요. 키움증권의 의견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제목은 서서히 맞춰지는 퍼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부터 리뷰를 하는데요. 좋았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다 상회했고요. 굳이 이 공장, 이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서 출하량이 늘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거기에 판가 상승, 환율 효과가 호재로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말 우려가 있지만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물류 차질 이슈가 완화되고 있고 전방의 고객사 테슬라입니다. 이 견조한 수요가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전기차향 배터리 판매량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한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4분기에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메탈에 대한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거에 따른 판가 하락 영향을 일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호실적에 중장기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을 보면 골고루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된 부분,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일부 제품과 관련해서 권리 반환과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금, 마일스톤을 일괄적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 거기에다가 대손 충당분과 같은 일부 판매 관리비 역시 줄어들게 된 점이 좋은 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4분기에도 3분기처럼 이어지는 성장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건 이제 예전에 악재가 많았을 때가 2019년 정도가 되겠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다 회복을 한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톡신, 킬러 이런 산업 자체가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을 1,99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입니다. 펄어비스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홀드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요.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으로 낮춥니다. 신작이 연기가 되고 또 그동안의 모멘텀도 없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대폭 흑자 전환이 됐고 매출 역시 전 분기 대비 소폭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사막 PC판 매출이 좋았고요. 그리고 인건비, 마케팅비, 그리고 지급 수수료비 이런 고정 자금과 관련해서 많이 절약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신작 연기에 따른 내년 이후의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우선 내년 하반기에 붉은 사막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내에는 붉은 사막이 론칭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사막이 런칭이 안 되면 뭐 도깨비, 플랜 8 이런 새로운 게임들이 다 뒤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전망치가 대폭 하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한온시스템입니다. 대신증권 마켓 퍼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에서 8,100원입니다. 한온시스템 리포트 중에서 가장 목표 주가가 낮았습니다. 낮아지는 눈높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영업 외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성이 계속 부진한 게 이어지고 있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업 외에 이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글로벌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경쟁사 중에 덴소라는 그런 기업도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밸류 매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서 그래도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투자 의견은 유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단기 순이익의 눈높이를 하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2022년 10월입니다. 3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었는데요. 올해 2분기 기준 1년 내 만기 도래 회사채가 7,9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NHN입니다. 증권사 현대차 증권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의견 유지 4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연이은 쇼크로 드러나는 이 체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였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웹보드 게임 쪽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클라우드 부문에 대한 사업이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부진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와 같은 이런 비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사업 중에서 가장 부진한 게 바로 커머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 악재 때문인데요. 여전히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를 외치게 되면서 봉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매크로한 부담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 자체가 급격하게 좀 위축되고 있는 현재 상황들도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액 자체가 전년 대비 26% 줄어들었고요. 미국 역시 주문액이 감소를 하면서 이쪽 커머스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3%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NHN과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